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그죠. 어제는 휴장이니까, 오늘까지 대부분, 그죠.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쭉 나오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다 안 좋아요. 한 10개 중에 9개는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개 중에 1개 좋다? 약간 그 정도 개념? 물론 그죠. 고금리, 또 고원자재,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나쁘다. 예상은 하는데, 그런데, 그죠. 이게 어떤 견딜 수 있는 범위냐,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약간 의문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가 나면 한 6%, 10% 쭉쭉 내려앉는 종목도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적이 나오는 이 시기는요, 어떤 생각할 게 많아요. 급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 자체도 그렇고, 물론 CPI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CPI가 기대치에 부합했다. 그러면서 다우 나스닥은 좋았어요. 근데 이 역시도 약간 추상적이죠. 기대치가 부합됐다. 결국은 그 기대치에 부합됐다, 안 됐다 판단은 결국 또 월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랐다고, 다우 나스닥이 올랐다고 우리도 무조건 좋다. 이래 보기는 좀 힘들죠. 물론 우리도요, 외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면 지수는 오르죠. 하이닉스 한 5% 오르고 삼성 조금 오르고 하면 지수는 한 30-40% 올라버려요. 그렇지만 개별 종목에서 느끼는 체감은 실제 안 그렇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실적이 한번 발표가 되고 나면요,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죠,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피해야 되는데, 또 얘가 결산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산 실적이 아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 이 분기 실적이라는 건요, 또 약간 왜곡이 참 많은 편이거든요. 왜냐? 어떤 기업이 1분기 실적이 나빠요. 나쁜데, 왜 나쁘지? 이것도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었어요. 내가 짜장면을 팔아요. 짜장면을 파는데, 짜장면이 100그릇 주문이 왔어. 그러면 밀가루랑 각종 재료를 사서 막 반죽을 치대고 만들고 있는 과정에 1분기가 끝난 거죠. 그럼 어때요? 원자재는 다 사왔는데 만들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비용은 나갔어요. 근데 얘가 배달을 아직 안 갔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받았죠. 이런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나쁘다. 주가가 내려앉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배달 나가서 돈을 받으면 2분기가 훅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분기 실적이 나오면 단순하게 1분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탁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떤 괜찮은 기업이 내가 평상시에 좋아한다,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되게 안 좋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어떤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많이 체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적이 줄었다, 악재다. 그래서 막 매도하죠. 그런데 반대로 실적이 나빠진 이유가 이런 요인이구나. 그러면 2분기는 바로 턴하겠구나. 굉장히 좋게 나가겠구나. 그러면 지금 실적이 나쁘다고 빠져있는 이게 어찌 보면 나한테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런 과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또 분기 보고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면 여러 가지 힌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좀 분주하고 바빠요. 실제. 여러 가지를 보고 거기에서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니까. 요즘은 그죠? 좀 뭐라 해야 되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도 보는 어떤 뭐 수준이라 해야 되나? 이게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대하기가 편하고, 김 PD님도 처음에는 뭐 재무구조 이런 거 보니까 전혀 생소했죠. 네. 예.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숫자만 쫙 적혀 있고 하는데 요즘은 그죠? 기본적으로 이래 보면 뭐 좋아진 거, 나빠진 거, 뭐 이런 것들 체크하려면 이제 요즘 무난하게 잘 하잖아요. 네. 그런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치만 보고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 아니면 감소 이게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분기 보고서 그거를 자세히 보고 거기에서 어떤 원인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실적이 나오는 시즌에는. 그래서 짜장면이 배달이 됐는지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지 거기에서 분기 실적이 스톱된 건지 그거는 물론 굉장히 힘들죠. 그냥 막상 해보니까 그죠? 한 몇 종목 관심 종목만 뽑아서 몇 개를 안 봤는데도 뭐 한두 시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보통 이게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노가다 성격인데 근데 이 과정을 쭉 열심히 체크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의외로 내한테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다.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최근에 그죠? 전력 테마, 뭐 아니면 그 인공지능 관련 테마들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분기 실적 쭉 보니까 실제 좋은 기업은 그진 없죠. 결국은 뭐냐? 테마는 테마다는 거죠. 테마는 테마다. 테마는 테마에서 끝내야지. 이 테마가 그죠?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물려서 장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테마는 테마로 끝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실적이 좋은 회사, 나쁜 회사 단편적으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 좋으면 좋은 대로 이유, 나쁘면 나쁜 대로 이유를 찾아야 된다. 분기가 쭉, 작년부터 쭉 분기가 한 3분기, 4분기, 5분기, 6분기 쭉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급증하는 회사는 최고의 회사죠. 그런데 그런 회사는 극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빠졌을 때 원인을 찾는 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투자를 할 때 많은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한다. 이래 보는 거죠. 웬만한 기업들은 그죠? 이 대부분 이제 다 나오겠죠. 그래 되면 그 부분을 또 열심히 모니터링 해야 또 향후에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먹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 시기는 항상 그래요. 뭐 어떤 지금 언제 어떤 흐름이 그래요. 미국에서도 CPI가 그죠? 부합했다고 하지만 결국 뭐죠? 금리 인상을 안 한다지. 금리 인하를 바로 하겠다.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표 하나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결국은 또 그거는 미국 사정이죠. 우리 정시, 우리의 사정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1분기 실적을 쭉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거예요. 금융 부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심각하다. 그리고 그 부동산 PF,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 자극을 할지, 문제를 일으킬지, 이 부분도 문제고, 금융권 기업들의 어떤 전반적인 걸 이래 보면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대출, 일반인들은 신용대출, 카드대출, 이런 것들이 막 이 어떤 위험 수준까지 계속 치솟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좋은 것보다, 그죠? 좋은 것보다 나쁜 악재가 훨씬 많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몸을 사려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죠? 그 향후 테마가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또 돌지 고민을 해야 돼요. 분기 실적이 나오면 얘가 또 흐름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그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에너지나 전력망이나 여러 가지 테마가 돌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안 오른 종목, 또 새로운 테마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안 오른 종목도 봐야 되고 또 새로운 테마가 나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뭐다? 결국은요, 전혀 새로운 분야가 아니고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거기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시차를 두고 우리 정시에서 테마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죠? 물론 뭐, 차후에 공부는 할 거예요. 공부는 할 건데, 지금, 그죠? 이제 우리가 그 관심 있게 지금 체크하는 게 그 탄소 배출권이죠. 탄소 배출권, 이거는 그죠? 지금까지는 이런 종목 테마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생소해요, 어렵고.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그 다음을 내다보면 그 탄소 배출권 관련 이 부분도 충분히 테마가 될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또 종목을 고르고 실적을 지금 확인하자 해서 기다리고 나름대로 한 몇 종목을 선별해서 지금 팀원들이 열심히 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마음에 드는 거 또 한두 종목 골라서 또 이래 뭐 이 종목은 이렇다 하고 또 소개를 드릴 어떤 그런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 그죠? 저희도 어찌 보면 그 어떤 직장인이고 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래 뭔가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나 어떤 뭐 경비나 이런 쪽으로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한 번씩 질문을 하시는데 그죠? 말씀드리잖아요. 대충 뭐 차트만 보고 뭐 여기가 뭐 이렇다. 이 선 무너지면 손절 쳐라. 뭐 이렇게는 답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늦을 때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질문을 하셨으니까 물론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생각은 생각이죠. 제 생각이 그죠? 그대로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질문을 하셨을 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참 어떤 말씀드리기가 되게 난처해요. 사람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질문을 하면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근래 들어서 그죠? 이 종목을 뭐 가능하면 거론을 안 하는 게 1분기 실적이 나온 어떤 이 시점이라서 좀 확인을 하고 난 이유다. 지금은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짜증나서 그죠? 종목 올려줘봐야 결과 좋으면 그냥 조용히 있죠. 조금만 이상하면 막 댓글 달죠. 그런 부류 때문에 요즘은 종목을 잘 거론을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요, 그 1분기 실적이 쭉 나오고 나면 또 장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주식을 하는 분들은요, 보셔야 돼요. 분기 실적.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전체 내역을 쭉 보세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힌트가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또 재무제표를 본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많은 또 기초 공부라는 게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자세히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면 향후 이 회사는 망할 회사예요. 엄청나게 위험해요. 이런 부분도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런 회사는 무조건 다 걸려야 되겠죠. 예. 어쨌든 뭐 오늘 그죠? 뭐 기대치보다는 전반적으로 장이 그죠?
뭐 지수는 올랐다. 뭔가가 좀 그런데 개별 종목들은 뭐 그저 그렇다. 그래서 약간 소외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장인데 원래 그래요. 미국이 다우 나스닥 올랐다고 우리나라 우리 종목들이 다 올라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그리고 이제는 또 뭐다? 공모주 도박 17일이죠. 17일 내일 공모주 도박판 또 기다리고 있죠. 노브랜드. 그 누가 질문했어요. 저한테 노브랜드. 아, 그거 이마트에 있는 노브랜드 아니다. 이 노브랜드는 다른 거다. 그냥 의류 OEM 업체다. 의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냥 노브랜드 하니까 이마트의 노브랜드 그걸로 어떤 대기업 이런 쪽으로 착각하는 부분도 많더라. 근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물론 그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드린 거예요. 경쟁률이 개인 경쟁률이 2000대 1인가 엄청 높게 나왔죠. 제 입장에서는 보면요. 그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냥 도박판에 어떤 광적으로요. 계속 도박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점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나중에 점 100, 뭐 점 1000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김 PD님은 고스톱 잘 치잖아요. 좀 쳐요. 도박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하거든요. 공모주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요. 노브랜드 그거 한 14,000원인가 그래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 관점에서 쭉 읽어보니까 한 2, 3천원 2, 3천원 그 정도면 뭐 적정하다 해야 되나? 근데 2, 3천원 해도 별로 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요.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어떤 종목을 공모가를 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이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회사는 예를 들었어요. 이 회사는 그 옷을 OEM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쩌다 보니까 샤넬 옷을 주문받아서 한번 만들어줬어. 그런데 시장 평가는 얘가 샤넬 옷을 만들었으니까 주가도 샤넬만큼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개념. 말도 안 되는 산정 수치를 적용을 해놨다는 거죠. 가방이면 다 같은 가방이 아니잖아요. 한 5,000원짜리 장바구니도 있고, 까만 봉다리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샤넬 가방도 있고. 그런데 샤넬 가방이든, 루이비통 가방이든 똑같이 가방으로 엮어가지고, 이 회사도 가방 만드는 회사야. 그런 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개념. 와,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진짜 완전히 막가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물론요, 내일 되면 또 따답을 노리고 개인들 몰려들 거예요. 오늘도 매수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느끼는 게 개인들은요, 오후 되면 또 주식을 막 팔죠. 팔아가지고 도박 자금 마련해요. 그리고 내일 또 도박하러 들어가겠죠. 물론 시초가 제일 높게 떼어놨고 기관 외인들 다 팔아먹고 개인들끼리 난타전 펼치겠죠. 그러다가 한 며칠 시간 지나면 끝없이 빠지고. 제가 봤을 때 노블랜드 얘는 무조건 도박판이 벌어지겠죠. 더 벌어지겠지만 적정 가치는 한 2, 3천 원인데 이거를 14,000원에 첫날 따답을 만들면 2만 몇천 원 이래 만들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좀 기가 찬다. 물론 도박판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는 뭘 노린다? 걔네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도박 자금 만들기 위해서 많은 좋은 종목을 버릴 때 그때 우리는 그 종목을 주워 먹자. 도박판. 너네들은 도박을 해라. 우리는 너희가 도박 자금 마련해서 파란 그 종목을 저가 매수를 노리겠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그냥 서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 템포 넣어주자 말씀을 드린 거죠. 어쨌든 또 내일 보고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실적 좋은 거
또 나쁜 거 구별을 해서 또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방장님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은데 네. 그 악플이 많은 사람들이 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달아요, 방장님. 다 제 지인이에요. 제 지인. 저도 그 한 사람이 방장님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한 사람이 계속 달아요. 계속은 아니지만 가끔씩 달아요. 근데- 그 사람 악플이 저희 이렇게 악플이 달리는 채널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인 거죠. 그게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계정을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써요. 그러면 본인은 다른 계정을 써서 악성 댓글을 달면 내가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다는 거죠. 근데 방장님 누군지 알고 있죠? 그런 거 뒷조사 전문이 젠데 그래서 그거 웃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 살도록 둬야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